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요일마다 실리콘 무상교육 36차까지 지지난주까지 실리콘 교육을 일요일 하느라고 제가 영상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해야 되고 일요일 쉬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영상 올릴 시간이 참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어차피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교육을 하면서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영상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면 구독하시는 분들도 조금 도움이 되실 테고, 저에게도 역시 조회수라든지 뭐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뭐 나아지는데, 알면서도 교육을 지금도 계속 교육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내 건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기술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마감인 실리콘 부분 때문에 또 돈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실리콘 전문가를 부른다든지, 아주 뭐 작은 양인데도 실리콘 전문가를 불러야 되고, 또 실리콘 마감이 잘 못 되었을 때 본인의 그 기술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난감한 상황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고 신청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해보면서 하루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분들이 실리콘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 제가 유튜브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교육을 계속 하는 게 옳겠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영상 올리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고, 지지난주까지 36차까지 제가 교육을 마쳤고, 지난주는 정부 시책에 또 그렇고 지금 전국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라든지 뭐 가능한 뭐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간곡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염려가 되고 많이 염려가 됩니다. 오시는 분들도, 교육 오시는 분들도 부담을 많이 안고 계실 것 같고, 저 역시도 이 지역에 또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지난주에는 교육을 제가 쉬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가 곧 바로 교육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창호에서 창문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제가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창에 대해서, 고정창 유리 시공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창틀이 서고 했으면 이제 내부 마감이 필요하겠죠. 내부 마감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몰딩 종류입니다. 근데 현장을 다녀보면 몰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벽체와 틀 사이에 빈 공간을 그냥 막는다는 1차적인 개념밖에는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몰딩이 액자처럼 제대로 몰딩이 공간, 보기 싫은 공간도 가리지만 그런 인테리어 감각까지 살릴 수 있는 기본 원리와, 그 다음에 몰딩의 종류나 창호 몰딩을 간단하게 정말 쉽게 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정창 픽스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창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2개짜리 창문이 왔다 갔다 이제 뭐 미닫이로 이렇게 되는 경우라든지, 뭐 3짝짜리, 4짝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을 보통 창이라고 한다면, 고정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픽스 창이라고 그러죠. 이 픽스 창이라는 것은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유리가 그냥 들어가서 고정되는 이런 것들인데, 이 뭐 창 종류는 많죠. 우리가 상가에 보면은 큰 상가의 전면 큰 뭐 고정 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고정창이 될 거고,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실내 건축 하시는 분들이 이건 직접 하실 사항이 아니고 창호 전문 업자한테 맡기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내에 보면은 요즘 카페라든지 뭐 레스토랑 또 다양한 실내 공간에 어떤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뭐 다양하게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장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아주 얇은 철을 갖다가 도색, 뭐 불속 코팅이라든지 뭐 도색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쿠아 유리라든지 뭐 또는 뭐 칼라 유리라든지 다양한 유리를 넣어서 이 공간 장식을 이렇게 할 때 이런 경우라든지 또 이제 아파트나 주택 보면 발코니 측면에 보면은 열고 닫기는 불가능한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 마감도 고정창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창의 종류를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을 유리를 갖다가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 첫째, 고정창이라는 것이 예전에, 지금은 뭐 거의 없지만은 나무로 된 고정창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재가 하이샤시로 된 고정창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금속 소재를 작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세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나무라든지 하이샤시는 참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유리 넣기가. 나무 같은 경우나 이럴 경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고정창이 유리가, 고정창이라는 말 그대로 작은 공간을 예쁘게 꾸미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유리 실측입니다. 유리 실측이 제대로 되지가 않을 때 마감이 절대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이런 공간에 유리를 실측을 잘못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공간이 너무 넓으면, 너무 넓게 실측을 한다면 여기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틀 자체는 작은데 실리콘이 두껍게 어쩔 수 없이 실측이 잘못돼서 유리가 좀 작게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을 모를 때 실리콘이 두껍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마감이 칠 때 이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유리를 넣고 아무리 뭐 좋은 유리를 갖다 넣어도 마감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실측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정하는 방법. 뭐 요 두 종류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 실측을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 틀이 이렇게 있다면 이 틀 속에 유리를 실측하는 방법이, 폭은 양쪽에 요 안에 내경에서 재가지고, 요 내경에서 재가지고 마이너스 5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5를 해준다는 것은 좌측, 우측에 한 2.5mm, 2 내지 3mm 정도의 이런 간격을 두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문제인데요. 이 H 길이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고정창이 아무리 작아도 외부와 맞닿은 지역은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조건이 안 좋은 상황이, 또 충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와 맞닿는 부분은 반드시 하부에 고임을 해줘야 됩니다. 완충을 시켜줄 수 있는 고무 소재나 탄력성 있는 소재로 하부 고임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내고 바람이나 충격이나 이런 염려가 없는 지역에서는 바람이나 어떤 외부 충격이 없는 이런 곳에서는 한 마이너스 2 내지 3mm 정도 이렇게
실측을 해서 유리를 실측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나무 같은 경우에 아주 옛날에는 목수분들이나 또 건축을 할 때 나무를 많이 사용했을 때 그런 고정창을 뭐 그건 간단하고 쉽습니다. 제가 나무를 준비를 하지 않고 요렇게 뭐 그리고 고정창에 이제 나무 종류는 그렇고 하이샤시 같은 경우는 뭐 소재가 다양하죠. 벽체 두께나 내가 마감하고자 하는 두께에 따라서 이런 통발을 쓸 수도 있고 또 틀, 프레임 자재를 같이 해서 프레임 자재로 고정창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벽체가 얇고 어떤 상황이 그런 장소는 요렇게 이건 창문입니다. 창문 하나인데 이 창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만한 크기의 공간을 충분히 이제 고정창으로 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이샤시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하이샤시 제작하는 데에서 유리를 고정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제작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 같은 경우는 이 유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오사이라는 것이 사면에 이렇게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바깥으로 빠지질 않도록 하고 실리콘만 마감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틀로 이렇게 고정창을 만들 경우에도 역시 오사이라는 거와 부자재가 들어가서 유리를 쉽게 넣을 수 있는 이런 부자재들을 사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또 이런 통발 같은 경우도 상부를 이렇게 유리가 들어갈 만한 공간보다 조금 많게 이렇게 상부를 절개를 해서 구멍을 내서 따면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도 줍니다. 제가 그런 것 말고 그런 거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편의상 작은 피스를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에도 이렇게 피스를 박아 놓고 이게 이제 모시면 아주 머리가 아주 작은 뭐 중문 우리가 호차 박을 때라든지 또는 중문 레일 박을 때 아주 머리가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셔서 조금 이렇게 톡톡 박아 놓으시면 목적은 그렇죠. 뒤로 유리가 밀려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은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제 피스가 있거나 못이 있어서 뒤로 유리가 안 빠져나가죠. 이제 이렇게 하고 앞부분에도 작은 머리가 작은 피스를 작은 못을 이렇게 박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머리는 아주 작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서 실리콘을 쳐도 그 머리가 실리콘에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하이샤시는 이 못을 박기가 어려운데 하이샤시는 피스가 그렇게 머리가 작은 게 십자의 골을 파진 이런 피스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건데 뭐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이샤시에는 그 못을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하이샤시는 뭐 다양하게 방법이 있죠. 이렇게 피스를 뒤에 박았다가 또는 뒤에 무슨 쫄대라든지 뭐를 임시로 부착을 해서 목적은 한 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뒤로 움직이지만 않도록 하고 여기다 글루건을 만약에 써서 임시 고정을 쓰신다면 글루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유리를 자세히 보시면 5mm를 빼니까 좌측면하고 우측면에는 실리콘 치기가 딱 좋은 한 2 내지 3mm 밖에 없습니다. 아까 외부와 맞닿은 곳에 또는 외부와 맞닿지 않은 곳에 실측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부를 한번 보시면 이건 하부 고임을 여기 밑에 하부 고임을 제가 하지 않은 곳입니다.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게 바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안착을 시키면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이 상부를 보세요. 이만큼 넓게 지금 공간이 이렇게 넓게 나온다면 지금 공간이 꽤 넓게 나옵니다. 이렇게 넓게 나온다면 실리콘 마감하기가 실리콘이 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또 두껍게 넓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고정창 모습이 예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부 고임을 만약에 해준다면 한 2, 3mm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면 하부나 상부가 균일하게 실리콘 마감하기가 좋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없을 때 제가 뭐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 유리가 임시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임시 고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작은 거나 또 더 작은 유리들이 뭐 앙증맞게 이제 장식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압축기를 쓰기도 곤란합니다. 뭐 압축기 될 수도 없고, 압축기 되어도 움직임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주로 이제 원리는 간단하죠. 요런 백업재, 요거보다 좀 더 두꺼우면 좋겠습니다. 요런 백업재라든지, 또 보시면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애들이 뛰어놀기 좋게 하는 이 발판 고무죠. 요런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눌러졌을 때 이만한 두께에서 압축성이 좋다는 거죠. 이게 다시 복원하려는 힘이 세다는 거죠. 일반 스펀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또 이런 고무 성질도 보시면 이만한 두께에서 누르면은, 최대한 누르면은 이렇게 충분히 눌러졌다가 다시 이게 팽팽하게 이렇게 다시 미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원리를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이제 딱딱한, 우리가 고무 흔히 있습니다, 주변에. 그 딱딱한 고무라든지 또는 박스 종이 같은 경우를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신축성이 없어서 절대 사용하시면 유리가 흔들리고 움직여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시면 됩니다. 한 4개 정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제가 여기에는 지금 철로 사각틀을 자그마한 걸 용접을 해서 샘플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뭐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대신에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 정도 넓이의 픽스 창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일단 유리를 뭐 이렇게 내려 놓습니다. 안착을 시킨 다음에 뭐 중심 맞추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간격을 맞추실 필요도 없고, 상부를 이제 보시면 상부의 고무가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또 이렇게 하나 잡아줄 겁니다. 해서 이거를 그냥 밀기만 하면, 같이 이렇게 밀어주면 고무가 눌러지면서,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지면서 이제 유리는 간격 조절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간격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 원리는, 이 고무가 빡빡하게 조여졌다가 이 물렁물렁하면은 이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빡빡하니까 좌우, 자 보세요. 이제 좌우 측면도 제 간격을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 이렇게 물러갈 수도 있고, 또 전후 간격도 얼마든지 마음 놓고 그냥 간격을 맞춰서 실리콘 마감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해서 유리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하시고 하부 고임을 이렇게 하니까 상부에 남는 공간이 이렇게 2 내지 3mm 정도밖에 남지가 않고, 여기다가 이제 글루건을 사용을 하셔서 이제 고무는 잘라내면 되겠죠. 고무는 뭐 쉽게, 고무니까 쉽게 잘라질 겁니다. 뭐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글루건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데 이제 글루건을 사용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실내 이런 고정창은 이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유리가 보이고 하지만은 실리콘이 가장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글루건을 하실 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고정이라는 개념만 생각을 해서, 뭐 코너에라든지 예를 들어 보자면 글루건 덩어리가
일단 고정만을 생각하니까 대부분 이 코너 부분에 이렇게 쭉쭉 짜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창에는 실리콘도 조금 최소의 넓이로 가늘게 해야 예쁘게 나오는데, 이 코너 부분이 절대로 예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글루건이 두껍게 코너에만. 이거는 그냥 고정이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또 중간에 불안해서 만약에 한 덩어리를 글루건을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이 고정창에는 실리콘이 절대로 예쁘게 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측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이 간극이, 유리가 들어가고 나서 남는 간극이 2 내지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5mm 정도가, 아까 상부처럼 5mm 정도가 떴으면 이걸 고정하려면 글루건이 두껍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측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소화 시켜서, 만약에 여기가 고정됐다면 글루건을 쓰실 때 글루건이 그냥 한 줄로 쭉 타고 오면 됩니다. 그냥 쭉 짜서 그냥 중간 코너까지 안 가시더라도 코너 인근에서 여기서부터 그냥 뚝뚝 이렇게 고정하는 개념이 아니고, 쭉 한 줄로 쭉 글루건을 쏘시고 이쪽에도 쭉 쏘시면 글루건이 그렇게 두껍지 않게, 또 일률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됐을 때 실리콘 작업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공간에 공기가 찰 수도 있고, 여기 볼록한 것 때문에 이 볼록한 혹이 보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글루건을 한 줄로 쉽게, 너무 힘 안 들이고 쏘시고 뭐 필요하다면 이런 데도 쏘셔도 되겠죠. 그래서 글루건이 굳고 나서 이 고무를 제거하시고, 뭐 측면만, 작은 유리는 측면만 글루건 하셔도 실리콘 쏘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고정창에서 뭐 요 정도면, 원리만 이해를 하신다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몰딩을 한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